수요의 소득 탄력성 발전인가요? 했습니까? 여기 지금 책이 접혀 있는데 소득 탄력성 했어요? 안 했죠? 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잊어먹으실 수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였습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었죠.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책 보시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밑줄, 가격 탄력성 지금 잊어먹으시면 이거 좀 기억이 나기 힘들어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밑줄,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낸다. 그걸 줄치시고, 밑에 10 보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그래서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는 정상제와 열등제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조금 전에 보셨듯이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죠. 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재화, 물건, 상품의 수요량이 증가하나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대부분 그죠?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량도 줄어듭니까? 네, 이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부릅니다. 정상제. 그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도 있을까요? 있죠. 좀 안 좋은 물건들, 저급제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에어컨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선풍기 수요량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처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부릅니다. 열등제는 물건이 안 좋은 거죠. 뭐 소고기, 뒷고기 이런 거. 소득이 증가하면은 소고기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뭐 뒷고기 수요량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정상제라 그랬어요. 맞아요? 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다. 자, 그럼 열등제 한번 볼까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과 수요량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은 제가 마이너스라 그랬죠. 같은 방향은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그래서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보다 작습니다. 자, 그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8페이지 보시면 정상제와 열등제의 비교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1번에 정상제라고 되어 있죠. 정상제 네모합니다. 자, 줄칠게요.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는 제와, 이걸 정상제라 불러요. 또는 우등제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물건이란 뜻이에요. 자, 밑에 보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플러스다 이렇게 있고요.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열등제 네모입니다. 자, 열등제 소득 증가 시에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뭐라고 부른다? 열등제라고 부릅니다. 소득 탄력성 0보다 작다 돼 있죠? 네. 정상제가 뭐라고요? 네. 네, 마무리를 지어 보세요. 소득 증가 시에. 네. 열등제는요.
네, 꼭 뜻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뜻은. 그리고 정상제,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과 관계되는 용어들입니다. 소득 탄력성과 관계됩니다. 소득 탄력성에서 정상제, 열등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9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오는데요.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고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파트입니다. 자,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교차 탄력성은요. 자, 교차 탄력성은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탄력성 지금까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배웠거든요. 가격 탄력성은 뭐예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럼 그거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게 가격 탄력성입니다.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 그래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가격 탄력성이 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고요? 얘기를 해야 돼.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이 말 못하면 평생 모르는 거야. 자, 얘기를 해봐야 돼.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면 다 적어놨잖아요, 여기다가. 오피스텔 대신 아파트 적으면 되잖아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라고요? 그렇죠. 교차 탄력성은요? 그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앞에 있는 물건, 뒤에 있는 물건이 같습니다. 똑같은 물건 가격, 똑같은 물건 수요량인 거예요. 교차 탄력성은요, 물건이 달라요. 차이점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냐면, 이걸 지금 할 때 따라하고 이렇게 안 하면 몰라요. 2달 뒤에 한다고 그랬죠, 제가? 모른다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요. 그리고 분자에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이 어때요? 다르죠? 물건이 다르죠? 교차 탄력성 물건이 달라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런 뜻이에요. 자, 줄부터 한번 쳐볼까요? 109페이지입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거기 줄 딱 네모하시고요. 파란색 글씨 한번 봐보세요.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을 의미한다. 맞아요? 뭔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볼 텐데요. 자, 문제를 가지고 볼 텐데, 일단 문제를 가지고 하기 전에, 자, 오피스텔과 아파트 둘이 한번 볼게요. 시험에서 교차 탄력성 문제가 나오면 이 둘의 관계를 꼭 묻습니다. 부동산이 2개 나오잖아요. 이 두 부동산의 관계를 물어봐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럼 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무슨 관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네? 대체죠. 잘했어요.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피스텔이 너무 비싸다 못 사겠다.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럼 이 둘은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대체관계. 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 이 둘이. 그럼 부호가 뭔데요? 플러스.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 둘의 관계는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대체제, 교차 탄력성 플러스, 보완제,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예요. 그럼 제가요,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딱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10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다세대인가? 네, 시험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내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가 교차 탄력성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 문제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 특징. 자, 이 문제를 보면 일단 아파트라는 부동산이 나옵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라는 부동산이 나오죠. 부동산이 두 개 나오죠. 그럼 이거는 교차 탄력성 문제예요. 딱 그 캐치를 해야 돼요. 또는 우리 시험에서 이 질문을 보고도 알 수 있죠. 교차 탄력성 묻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부동산 두 개 나오겠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반드시 묻는다니까. 이 둘의 관계를 반드시 묻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를 물을 때는 방향을 봅니다. 뭘 본다고요? 이 둘의 관계를 물을 때는 항상 방향을 봐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인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교차 탄력성 묻는 문제는 어차피 가격이고 수요량이기 때문에 그냥 방향 보면 돼. 그냥 방향 보면 돼. 자, 여기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다른 물건 수요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같은 방향이네요. 같은 방향 뭐라고요? 대체제. 대체제. 이 둘의 관계 끝났어요. 자, 교차 탄력성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형태를 항상 잘 봐야 돼. 이런 문제는 숫자가 3개 나와. 얘가 하나 딱 나오고, 이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물건 2개 나오고, 숫자 3개 나옵니다. 그럼 여기 16이라는 숫자 있죠? 여기 8이라는 게 있고, 4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탄력성은 다 분모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탄력성 다 분모, 그러니까 분수. 분모, 분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다 나타내는데 다른 물건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지하 수요량이 변하면 그는 교차 탄력성이었고 같은 물건일 때는 무슨 탄력성이었어요?
가격 탄력성. 아까 얘기를 안 하면은 몰라. 나 따라 해보세요 할 때 따라해야 돼. 항상 본인들이 안다고 착각한다고 그랬죠, 제가. 착각, 본인들이 안다고 얘기를 해야만이 그게 아는 거야. 얘기를 해야만 아는 거지. 듣고 이해가 된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니까 이해가 됐다. 저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네. 그게 곧 아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어떻게 아는 거야. 그건 아는 거 아니라니까. 아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16하고 8하고 4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항상 수요량이 분자로 갑니다. 탄력성은. 그러면 8하고 4가 다 분자로 가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숫자 16밖에 없지. 16이 다 분모로 가요, 이렇게. 이거는 좀 껴맞추기식인 여러분들이 워낙 어려워하니까. 원래는 다른 물건끼리가 무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이죠.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16분의 8인 거야. 교차 탄력성이 오피스텔 가격 변화를 다른 재화 가격 변화를 분해 수요량 변화니까 16분의 8 맞죠? 가격 탄력성은 보세요. 똑같은 부동산이잖아요. 그건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이고, 이거는 무슨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문제 행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부동산 2개 나오고 숫자가 3개 나온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이 전부 다 분자로 간다. 부동산이 2개가 다르면 교차 탄력성, 같으면 무슨 탄력성? 그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0.5죠, 이제. 8 나누기 16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0.25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8%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감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다세대 주택 수요량 줄였으니까 이때는 둘의 관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보완제겠죠. 맞아요? 교차 탄력성은요.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0.5. 자,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100페이지에. 기출 2번입니다. 자, 읽어볼 때 같이 속으로 딱 읽으세요. 같이 따라오세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때, 그죠? 아파트가 나왔다, 그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하고, 같은 물건, 다른 물건? 같은 물건이죠. 그럼 이건 무슨 탄력성일까요? 가격 탄력성. 바로 이거 구해버려야 돼. 10분의 5죠. 109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10분의 5죠. 그리고 오피스텔 수요량이 8% 증가할 때 다른 부동산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탄력성이다? 교차 탄력성. 자, 둘의 방향을 보세요. 10% 상승, 8% 증가, 같은 방향이죠. 그럼 둘은 무슨 관계? 대체제. 교차 탄력성은요 10분의 8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 1번하고 2번 똑같은 형태입니다. 문제가. 그래서 문제 항상 이렇게 나와. 앞에 뭐 무슨 가격이 딱 변했다가 나온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얘가 이제 분모로 가는 애구나 바로 압니다. 제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면 가격 탄력성, 다른 물건이면 교차 탄력성.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6분의 8하고 16분의 4 두 개가 나온다니까. 다른 물건이면 교차 탄력성, 같은 물건이면 가격 탄력성.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풀지. 이거 읽고 뭐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들고 이런 관계가 아니죠.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둘의 관계를 묻는구나. 이게 바로 알아야 돼요. 자, 됐습니다. 교차 탄력성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110페이지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자, 예제 찾으셨나요? 자,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10% 증가할 때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뭐 이 둘의 관계를 묻거든요.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대체제죠. 방향 보라고 그랬잖아. A 부동산 가격 5% 올랐다고 그랬죠. B 수요 증가했다고 그랬잖아.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대체제예요. 그럼 A와 C의 관계는요. 볼까요? C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했대요. A와 C는 무슨 관계일까요?
보완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A와 B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잘했습니다. 5분의 10. 뭐 어렵습니까? 이게 수요가 분자로 간다고요. 수요량이 분자로 간다. 숫자 5하고 10 두 개밖에 더 있어. 숫자 5하고 10 두 개밖에 없으면 5분의 10 아니면 10분의 5겠지. 근데 수요량 변화가 분자로 간다 그랬잖아요. 5분의 10이죠. 그러면 A와 C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일까요? 잘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5. 잘하셨어요. 마이너스 5분의 5.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를요, 적어 놓고 자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엄마가 5살짜리 아기를요, 마트에 심부름을 보내요. 엄마가, 아들아, 일로 와봐. 엄마 왜 그래? 엄마 심부름 좀 하자. 애가 신났어. 엄마가 심부름 시킨다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오이, 감자, 호박, 콩나물, 김 이렇게 좀 사가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알았어. 애가 갔어요 마트에. 아줌마 호박, 오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걔는 호박, 오이 2개만 사서 집에 왔어요. 심부름이 완벽하게 못됐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보내야 되죠. 마트를. 자, 현명한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내기 전에 뭐 사올 거야? 다시 얘기해 봐봐. 5개를 얘기할 때까지 완벽하게 확인한 다음에 보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또 가야 돼요. 자, 그 엄마는 얘가 심부름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5개를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했는데 애가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중요하다는 거는 말을 할 수 있다. 뭐 다 말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에 늘 나오는 부분을 내가 말을 못하고 간다는 얘기는 엄마의 심부름을 외우지 않고 마트에 가는 아이하고 똑같아요. 아이 마트 2번 갔죠? 그죠? 3번 갈 수도 있어요. 엄마가 확인 안 시키고 본인이 확인을 안 하면. 그럼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시험장 간다. 그 사람은 내년에 또 가요. 또 갑니다. 또 갔는데 2번째 간 것까지 좋은데 그걸 또 아직까지도 그 자기의 잘못된 원인이 불합격의 원인이 어딘지를 모르고 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하잖아요. 3번, 4번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해한 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이해한 건 아는 게 아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거를 내가 직접 해봤을 때 그게 될 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본인이 집에 가서 반드시 이거를 적어놓고 어떻게 했다는 걸 해봐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마 머릿속에 가물가물할 거예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얘기예요. 탄력성이 커지는 게 뭔지, 탄력성의 종류 5개 있었는데 그게 뭔지 이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벌써부터 갈라지기 시작해. 벌써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니까. 벌써부터 레벨이 갈라집니다.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간격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둘의 차이가. 자,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차이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은 미세한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상태를 계속 2달, 3달, 4달 가죠. 그럼 결국 차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막 나타나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꾸준히 한 사람들은 나중 되면 그게 벌어진단 말이야. 지금부터 안 늦었으니까 앞에 했던 것 제대로 잘 정리해. 수요 공급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앞에 걸 반복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했죠. 자, 경기 변동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이제 수요와 공급은 다 했고요. 항상 내가 배운 내용을 말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뜻이라도. 그리고 뭘 배웠는지 한번 적어볼 필요도 있고요. 스스로 자꾸 해야 돼요.
공급의 가격 달성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해야지, 그러면. 말씀 안 하시겠네. 자, 112페이지입니다. 공급의 가격, 어차피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같습니다. 자, 그 112페이지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자, 이것도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오피스텔 가격이 변할 때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거예요. 참고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교차 탄력성 이런 거 없어요. 교차 탄력성 수요에만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줄 치세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 변화율. 저 밑에 10 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 변화율 되어 있죠. 전에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탄력성의 유형 5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 비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 완전 탄력 5개 있었거든요. 지금 그걸 또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때 했기 때문에. 자, 그때 제가 하나만 볼까요? 비탄력적이라는 게 뭐였죠? 비탄력적. 자,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은 게 비탄력적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급량 변화율이 더 작다 그러면 돼요. 수요라는 글자 대신에 공급이라는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를 한번 봐보세요. 그때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표 5개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5개 똑같습니다. 단 수요라는 글자 대신에 공급이라는 글자만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 돼 있네요. 완전 탄력적은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수평. 그렇죠. 잘하셨어요. 수평이고 제가 그때 완전 탄력적은 가격 불변이라 그랬죠. 가격 일정 돼 있네요. 수평 동그라미 하시고 가격 일정 밑줄. 자, 맨 밑에 완전 비탄력 한번 볼까요?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0이죠. 형태가 어떤 형태라 그랬습니까? 수직. 그래서 공급량 불변이라 그랬잖아요. 공급량 일정 돼 있네요. 일정이라는 게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수요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전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 때 조금 전에 완전 비탄력 수직이라 그랬죠. 완전 탄력 수평이라 그랬죠.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기억나세요?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은 단지 우상향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수요는 우하향이잖아. 공급은 우상향이야. 그래서 공급도 마찬가지로 위에 적어둘까요? 탄력성이 커질수록 공급 곡선은 완만해진다. 그 정도 하나 적어두면 되겠네요. 그림 위에 탄력성이 커질수록 공급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그렇죠. 왼쪽 그림에 잘 적고 계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거기 왜 탄력성 그림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평 수직 그려져 있죠? 그 위에 적으시면 돼요.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113페이지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보이세요? 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했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였어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기억나세요? 장기일수록, 세분할수록. 저는 했습니다. 그거 주거용 부동산. 그것처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복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은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탄력성이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탄력성이 커진다. 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물건이 왜 이리 공급이 잘 안 돼? 탄력성 작은 거예요. 근데 공급이 잘 돼. 시장에 물건이 잘 들어와. 이런 거는 탄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수 있겠어요? 공급량을 늘려주기가 또는 공급량을 늘리기가 쉽다. 공급을 늘려주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탄력성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마스크 공급이 잘 안 됐죠. 탄력성 작은 거죠. 요즘은 마스크 공급이 잘 되죠. 탄력성이 커진 거죠.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저 필기를 할 테니까 이거는 그 위에 113페이지 거기 오른쪽에 여백에 적으시든지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장기일수록 규제가 완화될수록 이 네 개는 어때요? 수요하고 똑같네요. 수요도 이 네 개는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였습니다. 수요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생산기간이 짧을 때 탄력성이 클까요? 생산기간이 길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까요? 그렇죠. 생산기간이 짧아야지. 생산기간이 짧으면 빨리빨리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산기간을 총 생산기간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간입니다. 물건 한 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 한 개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만드는데 하루 걸리는 물건하고 한 개 만들 때 한 달 걸리는 물건하고 어떤 게 공급을 더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요? 하루 걸리는 게 빨리 공급해 줄 수 있잖아. 중요해 이거는. 자, 그 다음 생산량 증가 시 추가되는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자, 지금 제가 6번 같은 경우 길게 적었지만 어떤 글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잘했다. 비용 감소 좋아요. 여기 이 말이 중요한 포인트. 앞에 거는 그냥 뭐 적어 놓은 거고.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을 더 쉽게 늘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죠. 비용이 감소한다.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량 늘려주기가 쉽지. 맞아요? 앞에 저거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쭉 적어 놓은 거고, 떨렁 이것만 적을 수 없으니까 앞에 쭉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책이 있지만 이것저것 막 섞어놔서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어디로 가시냐면 92페이지인가? 네, 92페이지네요. 자, 92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다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하고 네모하고 어디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냐면 부정성, 불가능까지 체크가 되어 있죠. 맞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자, 여기가 가격, 여기가 양입니다. 야, 너 10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 지금 물건이 10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10만 원일 때 물건이 10개가 지금 생산이 돼 있다고요. 자, 그런데, 야, 20만 원 줄게. 몇 개 만들어 줄 수 있어? 물어봤더니, 20만 원 줘도 우리 공급량은 10개야. 생산이 추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30만 원 주면 몇 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30만 원도 역시 우리는 공급량은 10개야. 이 말은 생산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거. 지구 크기가 지금 10개가 지구의 크기야. 지구의 크기라고. 가격이 올라가도 늘어나지가 않아. 무슨 말겠어요? 그럼 이걸 쭉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형태 우리가 수직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거든요.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거는 양이 불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 말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수직을 완전 비탄력이라고도 그럽니까? 그래서 완전 비탄력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가능 이 뜻이에요. 수직글은 불가능해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10개가 있는데 야, 그러면 10만 원일 때는 그럼 10개인데 20만 원이면 몇 개 만들어 줄 수 있니? 20만 원이면 20개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일 때 10개였지만 20만 원 20개니까 공급이 늘어났죠? 그럼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거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이라는 거는 결국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오케이. 무슨 말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갈 때 그럼 우리 30개 만들어 줄게. 그러면 30개를 만드는 물건이 있다 그래 볼게요. 그럼 여기가 30개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더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만약에 A라는 물건이고 이거는 B라는 물건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A는 가격이 10만 원 오를 때 10개가 늘어났지만 B라는 물건은 가격이 10만 원 올라갈 때 20개가 늘어났죠. 어떤 게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B. 그러니까 B는 A보다 탄력성이 크다.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더 완만하잖아요. A보다 B가 더 완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는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탄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커지니까 곡선이 더 완만해지고 있죠. 그러면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걸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탄력성이 작아지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겠네요. 그러면 0이 되어버리면 수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 0, 수직. 완만해질수록 탄력성 커진다. 수평이 되면 완전 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부정성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맞아요? 부정성 수직이죠. 완전 비탄력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부정성, 불가능, 수직, 완전 비탄력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세트라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쫙 중요하다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했잖아요.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 공유수면 매립 이런 거라 그랬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우상향하지. 그러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상향. 가능하다. 됐습니까? 보다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보다 탄력적이면 크게 그러죠. 일단은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니까 탄력성이 더 커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요.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 있죠. 자, 단기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고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단기보다 장기가 탄력성이 크죠? 장기일수록 탄력성 크다고요.
그럼 단기 공급 곡선이 완만할까? 장기 공급 곡선이 완만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 근데 여기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오케이. 다 했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탄력성에서는 물어볼 게 뻔합니다. 자, 탄력성 종류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수요에서 탄력성 3개 있거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탄력성 4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고, 소득 탄력성이 뭐고, 교차 탄력성이 뭐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뭔지 일단 뜻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5가지 종류 말씀드렸죠. 완전 탄력부터 완전 비탄력까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만해진다. 그럼 어떨 때 탄력성이 커지는데?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에 제가 수요할 때 탄력성과 수익과의 관계 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가격 내려야 된다. 비탄력적일 땐 가격 올려라 했잖아. 그런 거 알아야 돼. 지금 또 시간 되면 여유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잘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안 했겠네. 자,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폈나요? 자, 9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부터 넘기시면 100페이지 양가로 5번까지 많은 그림들과 함께 뭐 많이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놨는데 이 부분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문장 3개 정도를 적어드릴 테니까 이 문장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형태가.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 어떻게 되죠? 상승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지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단서가. 어떤 단서가 붙냐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런 말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푸실 때요. 문제 시험 지문을 풀 때 여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줄을 쳐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일단 무조건 량 불변입니다. 수직이니까 량이 안 변해요.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무조건 양 불변이야. 그게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 그냥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량 불변. 그럼 완전 비탄력 나왔죠? 그러면 량 증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불변. 이렇게 된다고요. 불변. 됐습니까? 자, 또 볼게요. 수요 증가 시. 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죠. 균형 양도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자, 그런데 이 앞에 또 어떤 단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서가. 어떤 단서가 들어오냐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 말이 들어와요. 자, 여기서도 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은 나오면 무조건 줄을 치든 네모라든 습관을 딱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라는 게 수평이잖아요. 아까 완전 탄력을 제가 가격 불변 동그라미 하라 그랬거든. 완전 탄력 나오면 일단 가격 불변이야. 무조건 가격 불변이야.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아니고 뭐라고요? 불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 비탄력 그러면 뭐라고요? 뭐가 불변? 량 불변. 완전 탄력 그러면 뭐가 불변? 그렇죠. 이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한번 참고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P, Q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이 뭐라고 있어요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은 어떤 형태인데요? 그렇죠. 수직이죠.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형태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균형점이죠. 균형점이 뭔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여기가 균형점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맞아요?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균형 양이라고 부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 아닙니까? 자, 근데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곡선이 오른쪽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 아닙니까? 저 균형량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가운데 수직이 떡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양이 변하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조건 양불변이라고.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불변이라고요. 완전 탄력 그러면요. 가격 불변이라고요. 그걸 딱 기억해야지 뭐.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그림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완전 비탄력, 양불변을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 시험장 가서 그림 그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야. 괜히 시간만 걸려. 그렇다고 뭐 그림도 잘 이해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림도 잘 이해 못해. 어떨 땐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막. 이거부터 틀려 벌써부터. 그럼 완전 비탄력 수직이라는 걸 외울 뺏어. 내 같으면 완전 비탄력 양불변을 외우겠다. 그게 안 편해요? 그게 편하지. 뭐 때문에 그림 그리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두 개는 쉽단 말이에요. 이 글자만 나오면 되니까.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 말에 지금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수요가 변하든 공급이 변하든 수요와 공급이 변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해. 그게 균형의 이동이야. 그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수요와 공급 중에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때는 양은 안 변한다 이 말이야. 그때는 가격만 변하는 거야.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게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격은 안 변하고 양만 변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 나오면 양은 안 변하고 가격만 변한다. 완전 탄력이 나오면 가격은 안 변하고 양만 변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균형 양이 증가하죠. 자, 그런데요. 이 앞에 또 단서가 하나 들어와요. 어떤 단서가 들어오냐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에 정말 많이 냅니다. 자, 이때 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님 앞에 이런 말들은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글자만이 중요해요. 여러분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말을 바꿔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해도 잘 내요. 그럼 앞으로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 비탄력적일수록 이 뜻입니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는 말은 양이 많이 변합니까? 양이 적게 변한다는 뜻입니까? 양이 적게 변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요가 변하든 공급이 변하든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해. 그게 원칙이야?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양이 안 변하잖아요. 양이 안 변하면 가격이 많이 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구한문구 있죠? 오늘 구한문구에 A4 용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대요. A4 용지 가격이 폭등한대. 한 묶음에 2,000원 하던 게 지금 5,000원 한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2,000원 하던 A4 용지가 5,000원 하는 이유는 공급이 잘 되기 때문일까요?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는 탄력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작으니까 가격이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수요가 변하든 공급이 변하든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는데 양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면 가격이 많이 변해요. 이 개념은, 자, 봐봐요. 우리 전세가, 사람들이 전세집을 찾고 있어요. 근데 전세 공급이 안 돼. 전세 공급이 잘 안 돼. 그럼 전세값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오르긴 오르는데 많이 오른다고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양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뭐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가격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탄력적일수록의 말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더 많이 상승한다고요. 더 크게 상승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이 딱 나오면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더 크게 하락한다. 상승적으로 신경 안 써도 돼.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은 많이 변해, 적게 변해? 적게 변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한번 봐봐요. 자, 얘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지. 완전 비탄력이 양 변해요, 안 변해요? 양이 안 변해 가격이 이만큼이 올라버리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요. 아까 같은 경우 봐봐요. 아까 여기 내가 지워버렸는데 아까 여기가 10만 원이고 20만 원이라 그래 봅시다. 응? 그럼 10만 원에 20만 원 올랐을 때 얘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는다 그래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럼 이때는 봐봐요. 여기가 균형점인데 가격 별로 안 오르잖아요. 가격 별로 안 오르죠. 탄력성이 크니까 가격이 이것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얘는 보세요. 이만큼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적게 변하고 뭐가 많이 변한다? 그림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상식으로 생각해봐. 양이 안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도 시험장 가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해할 게 따로 있어. 시험장 가가지고 비탄력적일수록 나왔는데 양의 변화가 작으니까 가격이 이게 아니고요. 그냥 비탄력적일수록이 나오면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제가 원래는 여기 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더 많이 변할까요? 양이 더 많이 변하겠죠? 그럼 가격은 적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것도 잘 안 내요. 우리 출제자들이 내는 패턴은 이겁니다. 요거 지워버려요. 이래놓고 이렇게 내. 이것도 안 내. 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 몇 X입니까? X. B자 들어가면요. O. B자 없어지면요. 이 두 개 가지고 냅니다 항상. B자를 넣었다 뺐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낸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이 문장 하나는 외우고 가야 돼.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량 불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이거 세 개는 딱 기억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이해할 필요 없으면 이거는 그냥 딱 알고 가야 된다. 그냥 딱 알고 가야 돼. 이거는 본인의 성의야. 성의야, 성의. 정성이지. 그 중요한 지문도, 세 개 지문도 못 외우면서 어떻게 시험장 가려고 그래요? 중요한 지문인데. 됐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하나 100페이지 한번 봐봐요. 100페이지. 맨 밑에 기출이 있습니다. 기출 2번, 1, 2, 3번 있죠? 1번은 보지 마시고요. 1번은 틀리게 나온 지문을 억지로 O로 만들다 보니까 말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2번, 3번만 볼게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그 뒤에 무슨 글자가 나와요? 이 글자를 놓치면 답이 없어요. 비탄력적 일수이란 이 글자를 딱 찾아내야 돼. 줄 딱 쳐. 그럼 비탄력적 일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그럼 그렇게 적어놨는지 보면 돼.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맞아요? 상승까지도 안 봐도 돼. 가격이 더 크게 이것만 확인하면 돼.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는 수요가 증가하면이지만 3번은 공급이 증가하면 돼 있죠. 아무 상관없다.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 그건 아무 상관없어.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뭐라고 돼 있어요? 비탄력적일수록 돼 있죠. 그래서 이 3번 지문에서는요. 비탄력적일수록 이 글자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이 글자만 필요해요. 이 글자만. 앞에 공급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자, 비탄력적일수록 나왔어. 그럼 뭔데?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그렇게 적어놨나요? 가격이 더 하락한다. 가격이 더 변한다. 오죠, 오. 오케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냈다. 작년에 얘가 안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이 세 개, 요거 세 개 꼭 알아둡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경기 변동하겠습니다.